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 70대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할매, 손 좀 쉬시지. 괜찮아. 누군가 먹을 밥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쓸모 있다는 뜻이니까. 10년 전 겨울, 시장 입구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말도 없었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니? 대답은 없었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 사고로 부모를 잃고 그 충격에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10년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매, 이 집에 총각김치 배달 좀 해다 줄래? 청년이 된 소년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서 멈춰섰습니다. 낯익은 향기, 익숙한 풍경, 그리고 한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준호인가? 내 손자야, 너구나. 10년 만에 재회. 그 소년은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손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소년을 10년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72세.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앙시장 입구, 작은 반찬가게 순잔의 밑반찬, 김치, 나물, 젓갈, 국, 손수 만든 밑반찬으로 50년을 버텨온 가게입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야지. 신선한 재료 사러 가야 해. 새벽 시장은 활기찹니다. 상인들의 외침, 손님들의 흥정, 생선 비린내와 채소 향이 뒤섞입니다. 순자는 그 속에서 가장 신선한 배추를 고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50년 경력이 그녀의 손끝에 있습니다. 할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야.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이게 제일 싼 거야. 다른 데 가봐. 하지만 손님이 돌아서려 하면 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4,000원 가져가. 장사는 인심이라고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전 9시, 가게에 손님들이 몰립니다. 순자 할매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남편이 다른 김치는 안 먹어요. 할매 손맛이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뿌듯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 행복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점심시간.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합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평생 가게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외롭진 않아. 손님들이 내 가족이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후 3시, 한가한 시간. 순자는 내일 팔 김치를 담급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립니다. 손끝은 빨갛게 부르텄습니다. 관절도 아픕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이 일이 내 인생이야. 저녁 7시.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 번 돈을 셉니다. 15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할매 수고했어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합니다. 너도 수고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혼자 사는 작은 원룸. 월세 30만 원. 냉장고를 열면 밑반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습니다. TV를 켜고 저녁을 먹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떠드는 소리가 적막함을 채워줍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듭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2013년 12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김장철이라 일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뭔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누구야? 다가가니 한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얘야, 넌 누구니? 이런 곳에서 뭐해?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게로 가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자, 먹어. 소녀는 국밥을 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굶었을까?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년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순자는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소년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시장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집을 찾아주세요. 경찰이 소년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기억상실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상실증? 내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병원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머리에 오래된 상처가 있고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며칠 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돌보실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소년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텅 빈 눈동자, 떨리는 작은 손.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순자는 이미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임시보호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라고 하겠습니다. 순자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와 준호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엄마! 엄마! 소리 지르며 일어나곤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매가 여기 있어. 무서운 거 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그 한마디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할매가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준호를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공부는 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이 아이 정말 똑똑합니다. 특히 수학이 뛰어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방과 후에는 시장 가게로 왔습니다. 할매, 저 왔어요. 그래, 숙제는 했니? 네, 학교에서 다 했어요. 준호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할매, 김치 한 통이요. 손님이 오면 준호가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어머, 얘 누구야? 손자? 네, 우리 손자예요. 손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과학 시간에 식물 광합성 배웠어요. 그게 뭐야? 식물이 햇빛으로 양분 만드는 거요. 오, 우리 손자 똑똑하네. 손자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혼자였던 밥상이 이제는 둘이 되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할매, 이 드라마 재미있어요. 그치? 할매도 좋아해. 준호는 손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손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의 이유가 되었구나.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준호의 학비, 학원비, 밥값, 옷값. 손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은 더 많이 부르텄고 허리는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준호도 그런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할매, 제가 알바해서 돈 벌게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하지만 할매 말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사람 되는 게 할매한테 효도하는 거야. 준호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할매, 이번에 전교 5등 했어요. 진짜? 우리 손자 대단하다. 손자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할매가 잡채 만들었어.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 준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매, 세상에서 할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손자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매, 저 별 보이죠? 그래, 예쁘네. 저 별처럼 할매도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너도 할매 인생의 별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족이 꼭 피로 이어진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도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023년. 준호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180cm가 넘었고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자를 할매라고 불렀고 매일 시장 가게를 도왔습니다. 할매, 제가 배추 들게요. 아이고, 우리 손자 힘이 장사네. 준호는 20kg짜리 배추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할매, 저 대학 안 갈래요. 그 돈으로 차라리 장사 키우는 게 나아요. 안 돼. 대학은 가야 해. 할매 혼자 일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결국 손자는 준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시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국 끓이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손자의 50년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할매, 이 김치 제가 담근 거예요. 맛 좀 봐주세요. 손자가 맛을 봤습니다. 오, 괜찮은데? 양념이 딱 적당해. 정말요? 다행이다. 준호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손님들도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준호 왔네? 우리 준호 보려고 일부러 왔어. 아줌마, 오늘 김치 신선해요. 사가세요. 그래, 준호가 추천하면 믿지. 장사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영업 센스와 순자의 손맛이 합쳐지니 시너지가 났습니다. 할매, 이번 달 매출 300만 원 넘었어요. 진짜? 우리가? 네, 할매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덕분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회계를 정리했습니다. 할매, 우리 이제 통장에 좀 모였어요. 그래, 얼마나? 1,000만 원 넘었어요. 어머, 진짜? 네, 할매.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이건 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자. 할매, 준호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매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할매가 너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준호는 순자를 외식에 데려갔습니다. 할매, 오늘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아이고, 돈 아까워라. 할매 드시고 싶은 거 시켜요. 순자는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우와, 고기 진짜 많다. 많이 드세요, 할매. 준호는 할머니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할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하지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찾아올 운명적인 만남을. 2023년 11월 어느 날.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잔의 밑반찬입니다. 아, 거기 총각김치 있어요? 네, 있습니다. OKG짜리로 하나 배달해 주세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청담동 번지 한옥 단독주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끊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총각김치 OKG 포장해서 이 주소로 배달 좀 해줄래? 네, 할매. 준호는 익숙하게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는 오토바이에 김치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청담동.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준호는 그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네. 큰 집들, 고급 차들, 깨끗한 거리. 준호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소를 찾아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큰 대문.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순잔의 밑반찬입니다. 총각김치 배달 왔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향기,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목련 향기. 준호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8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준호가 말을 걸려는데 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뭔가? 네, 저요? 김준호입니다. 준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원래 이름이 다른 건 아닌가? 아니요. 제가 아는 건 김준호뿐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노인의 손이 준호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준호의 이마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내가 5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거야. 네? 준호가 놀라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 우리 손자 준호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할아버지야. 이준석. 너는 이준호야.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준호? 그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큰 집, 넓은 정원, 목련나무,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10년을 찾았다. 10년을. 노인은 울었습니다. 준호도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렸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내부. 노인은 준호를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구나. 할아버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 주마. 노인은 1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너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었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지.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그때 그래. 내 부모님,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 너만 살아남았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 도망쳤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제가 도망쳤다고요? 너는 그때 정신이 혼미했었어. 부모님을 잃은 충격으로. 그리고 사라졌지.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하얀 병원,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기억. 1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사설 탐정, 경찰,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노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 죽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너를 다시 만났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노인은 다시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그동안 순자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는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저는 시장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시장 할머니? 네. 김순자 할머니요. 할머니가 저를 거둬서 10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너를. 내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준호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매, 저 지금 좀 신기한 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내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할매, 괜찮아. 할매는 기뻐. 내가 가족을 찾아서 정말 기뻐.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지금 할아버지가 할매 만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주소 보내줘. 1시간 후.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석입니다. 김순자입니다. 두 노인이 마주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자를 10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준호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은혜라뇨. 저는 할매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자신을 10년간 찾아 헤맨 할아버지,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할매, 택배 왔어요. 뭐가 왔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님께 저는 이준석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손자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10년 동안 한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음이나마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봉한 통장은 제 마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준호는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호의 진짜 할머니이십니다. 언제든 오셔서 준호를 만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준석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봉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10억 원. 10억? 순자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너무 큰 돈이야. 못 받아. 할매,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받으세요. 하지만 할매, 10년 동안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거 받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난 그런 거 바라고 너 키운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더 받으셔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매, 제발 받아주세요. 그게 저한테도 위로가 돼요.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맙게 받을게. 감사합니다, 할매. 일주일 후 이준석 회장이 직접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준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 준호를 제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으니 아팠습니다. 그게 좋겠죠. 하지만 순자 씨와의 인연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준호에게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준호의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준호가 당신의 가게를 계속 돕고 싶어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준호에게 당신의 가게는 집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오라고 하세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시장에 나왔습니다. 할매, 저 왔어요. 우리 손자.
준호는 여전히 순자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안 와도 돼. 할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아.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할매랑 있는 게 좋아요. 순자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2024년 봄, 순자의 가게는 새 단장을 했습니다. 순자네 밑반찬이라는 간판은 그대로지만 가게는 2배로 커졌습니다. 이준석 회장의 도움이었습니다. 할매, 이제 정말 크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꿈만 같네. 준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과. 할매, 나중에 할매 가게 더 크게 키울 거예요. 호호, 그래. 우리 손자 믿는다. 주말마다 준호는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준호야, 내 할머니가 제일 좋지. 당연하죠. 저희 할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어느 일요일, 이준석 회장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시장 사람들이 놀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자 보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준호가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그래. 순자 씨는 여기 계세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순자 씨, 오늘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네, 저야 좋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 준호가 요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손자 대단하네. 할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이준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손자를 돌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제게 10년간 행복을 줬어요. 우리 모두 준호 덕분에 행복하네요. 준호가 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 덕분에 여기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10억?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준호라는 손자, 10년간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 돈보다 따뜻했던 건 그 아이의 손이었어. 순자는 준호와 찍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고마워, 준호야. 할매 인생에 와줘서.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가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준석 회장도 방문할 것입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순자네 밑반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순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빨갛게 부르텄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먹을 밥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쓸모 있다는 뜻이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해 보여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작은 선의 속에 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0년 전 시장 입구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소년을 거둔 것. 그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